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이번 주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번 주 시장 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난주 시장을 보니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힘을 내지 못하고 사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쭉 빠지면서 역시나 시장에 힘을 주는 이 기술주의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힘을 못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시장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하면 테슬라랑 관련 검색어가 그냥 제일 상단에 뜰 정도로 이제 같이 동격이 됐고요. 이제 또 하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소위 이런 빅테크들이 항상 시장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좋건 싫건 간에 그것이 미국 주시장의 상당히 심리, 특히 대한민국, 사실 미국에서도 밀레니얼 젊은 분들은 똑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시장에서의 좀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술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지난 주말까지도요. 주말장에서도 나스닥이 1% 하락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거의 똑같이 한 0.6에서 0.7% 하락한 것이 큰 틀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역시 빠질 수 없는 것이 금값이 사상 최고가까지 간 그런 모습이 여전히 시장의 한복판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 상황으로 보면 미국은 미국대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복잡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왔고, 특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청도 지역에 있는 것도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맞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가 임에 불과하지만 결국 그런 것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이 이제 결국 경제적인 이슈라면서 무역 전쟁, 무역 보복이 확산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시장에서도 알게 모르게 큰 미국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인종차별 시위가 좀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뉴스는 별로 반영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다른 뉴스가 워낙 많고 장마비 소식 많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소식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결국 시애틀과 포틀랜드 지역에서 대규모 지금 시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찰에서는 결국 거의 폭동이라니까 규정까지 하면서요. 40몇 명이 잡혀가고 21명인가요? 경찰관이 다치고 이런 거 가지고 아주 크게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민심이 지금 좀 불안한 거죠, 이런 것들. 뒤숭숭하고 뒤숭숭한 거죠, 표현이요. 그러다 보니 주시장에서는 일단 불안감 이런 것들 아마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격화된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시애틀 뉴스 보시면 아주 끔찍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불나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월요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위험 심리 회피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죠. 이런 것들이 회피 심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빅4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중에서는 다 떨어졌는데요. 아마존만 일단 소폭이나마 좀 하락이 진정되는 그 정도. 왜냐하면 나름 그 중에서 아마존이 제일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소는 진정되는 모습이었지만 대부분이 1% 내외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하락했고요. 특징들은 앞선 코너에도 나왔겠지만 가장 큰 것은 몇십 년 만에 가장 안 좋았던 인텔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출시의 지연과 3분,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악화인데요. 바로 이것은 인텔은 저희가 딱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잇따라서 말씀드렸던 AMD의 7 나노미터급이거든요. 네. 7세대인지 어떤 표현을 하건 간에 AMD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인텔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주가가 이제 극명에 갈렸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한때는 모든 컴퓨터에서 PC는 인텔 칩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라는 거 마크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16%가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미 7 나노급을 발표한 AMD는 반대로 16.5%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는 AMD에서의 물건을 많이 받아다가 생산한다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 있지 않습니까? TSMC. 이것도 덩달아서 또 9.7%나 급등하는. 그러니까 같은 시리즈, 같은 묶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기술주는 좋지 않았지만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주면서 이제 $1,900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선물 시장에서는 1,900
1,900달러를 네네네. 돌파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사상 처음입니다. 금 선물 가격이 1,900달러를 찍은 건 처음이 되겠고요. 이제 실물 가격이 금요일 날 1,904달러까지 찍었었는데요. 기존의 최고가 이제 선물 가격은 1,891달러가 되겠고요. 현물 가격으로 보면 1,923달러인데 모르겠습니다. 얼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근거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역시 지정학적 위협입니다. 지정학적 위협이 꼭 전쟁만이 아니라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 갈등 네. 이런 것들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이런 쪽에서의 시위 격화되고 폭동으로 규정된 상황 이런 것들이 끔찍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경기는 지금 계속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지금 마스크 쓰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경제 활동 재개에 관련된 것들이 수치들이 다시 좀 내려가는, 즉 비행기 탑승률이 저조해지고 오픈 테이블에서 공개되는 예약률이 다시 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수치가 되겠고요. 다만 이 모든 것들에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모든 중앙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막 주는 거 아닙니까? 찍어내고 있고 거기다가 그 외에 정부에서는 또 그 다양한 자금을 또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는 것은 화폐 가치 하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것은 결국 마이너스 금리까지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아니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마이너스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금은 여하튼 금의 가격은 위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금이 1g이면 1g, 금 한 돈에 한 돈, 금 골드바의 1kg 1kg는 변하지 않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위를 네. 자꾸 금의 한 가격을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다 아마 70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의 내가 자산의 가치를 금이 지금 한 돈이다 두 돈에 생각하시면 변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심리가 지금 금 가격을 어떤 산 올라가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전 코너에서 연준이 금은 찍어내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금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 고정된 양을 두고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잠깐 더 그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연준이 맞죠? 연준이 됐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을 못 찍어낸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뭐 가짜 금도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진짜 금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금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금을 더 캐내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네. 뭐 광산이 어디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프리카 공화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알래스카 이런 쪽 북쪽 있죠. 사람들 안 사는 곳에 오지에 가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이란 거는 매년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3% 정도 늘어납니다. 매우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3%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 춥고 배고픈 데 가서 막 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금은 얼마만큼 늘어나냐? 3%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3% 이상의 수요가 있으면 되는데 신규 수요가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수요는 꾸준할 수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금값이 올라가는 얘기인데요. 제가 늘 뭐 몇 년째 말씀드리지만 금을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전 돈을 번 적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불안할 때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뭐 증권사나 아니면 금은방 아니면 홈쇼핑 이런 쪽 은행은 돈을 벌지 모르죠. 수수료 받아갖고. 그렇지만 개인들이 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를 전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다만 금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재테크에서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 갖고 와라. 그게 뭐 젊은 사람 연세가 있으시면 상관없이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겠고요. 다만 방법은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짜 금은 거래할 수 있고 투자하는 방법이 진짜 수만 가지가 되거든요. 각자 다 다른데요. 가장 쉬운 걸 쉽고 그냥 저렴한 거,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시세가 그냥 거의 100% 런던 시세랑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사시면 되겠고요. 단위는 아마 1g 단위로 살 겁니다. 다음은 일부 은행에서 하는 거, 신한금융에서 산다고 딱 말씀드리겠는데요. 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1,000원 단위로 사실 수 있습니다. 얘기했고요. 다음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거래소, 미국 거래소 등을 통해서 금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금 거래가 있죠. 요즘 유통 여러분들 뭐 금은방도 있겠고요. 요즘 은행에서도 골드바 사실 수 있겠고요. 요즘은 또 홈쇼핑에서도 가끔 이거 하거든요. 실물도 사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 관련 주식이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 미국 거래소도 있는데 뭐 이런 다양한 수만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고요. 여러분들 잘 믿을 만한 PB분들과 좀 상의를 하시는 게 맞게 보고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미국 주식에서 말씀드리면 금 ETF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대표적인 것은 GLD입니다. 골드에서 O가 빠지고 GLD인데요. 이거 100% 금을 상품을 사는 겁니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178 정도 내외하고 있고요. 똑같은데 운영사만 다른 거가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거가 오히려 좀 더 싸죠. $18에 살 수 있습니다. IAU 말씀하시는 거죠? 블랙락에 사는 건데요. $18 수준이니까 좀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겠고요.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금 관련 주로 모은 게 있습니다. 이건 금 골드 마이너라고 해갖고 생산업체가 있고요. 유통하는 거를 스트리머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다 포함된 ETF가 있는데 그 GDX라는 게 있거든요. 각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분들과 좀 상의하고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투자를 잘 하려면 지난주에 어땠는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또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겠죠. 지난주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제일 안 좋았죠. 2주 연속 하락하면서 1% 넘게 주간 단위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나스닥은 15% 정도 올라와 있고요. S&P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입니다. 그리고 다우는 여전히 8%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 단위 그림을 보면 예측했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제 빨갛게 나옵니다. 빨간 건 미국은 이제 P를 상징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그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페이스북이 5% 가까이 떨어졌고 애플도 4%, 마이크로소프트가 0.8% 떨어졌고요. 인텔이 15%, 그리고 퀄컴도 한 4% 가까이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오른 것은 저희도 여러 번 코너에 설명드렸던 AMD가 무려 26%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네요. 네, 엄청난 오게 올랐죠. 그리고 코카콜라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3.6% 올라갔고요. 맥도날드도 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5% 올라갔는데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런 버핏이 주가 샀다는 얘기하면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벅시스가 한 2% 올라갔고요. 홈디포도 한 2% 정도 올라간 것이 지난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뭐 실적 발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뭐 가장 피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일정만 한 가지만 보면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거쳐서 FOMC 연준 회의가 있는 것은 아마 가장 큰 관심이겠지만 결국은 금리는 동결일 가능성이 훨씬 커져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 이 정도가 일단 저희 시각으로 보면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바쁜 한 주가 되겠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 거의 35% 정도죠. 170여 개 기업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만한 것들이 거의 다 실적을 발표한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이제 요즘 핫한 것과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요일 날은 AMD가 발표되는 게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은근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갖고 있는 스타벅스나 비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이 아마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도 있고요. 페이스북, 퀄컴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쇼피파이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요. 역시 가장 뜨거운 관심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보유 수량을 갖고 있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30일 날 목요일이니까 31일 저희 시간을 보면 새벽에 좀 바쁠 것 같고요. 금요일 날은 캐터필러 정도만이 실적 발표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시를 해주시면서 성공적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